영육강건TV 몸과 마음 자기치유교실. 자, 이번에도 저 아래역에 있는 분이 협착증이라고 하는 질문을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건 참 안타까운 질문입니다.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한자로 즉 눌렸다는 뜻이잖아요. 붙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의 협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심한 것이 무게를 많이 받는 부위의 눌림이죠. 그러니까 밑에부터 올라와 보면 발목 협착이 있습니다. 무릎 협착이 있고 고관절도 협착이 있습니다. 그럼 더 올라가서 뒤로 가게 되면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는 바로 척추 협착증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번 시간에는 그 협착이라고 하는 오는 이유, 그로 인해서 올 때 발목으로 올지 무릎으로 올지 허리로 올지 어느 목뼈로 올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무릎 관절 협착에 의한 또는 디스크라고 하는 허리 협착의 문제에 대한 이런 걸 좀 조금 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자, 일단 협착이라고 하는 부분에 협착증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그에 대한 답을 드립니다. 근데 아마 이분이 허리 디스크 협착에 대한 질문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좀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체의 협착 질환은 이렇게 좀 이해합시다. 동물과 좀 비교해야 합니다. 동물은 엎드린다 그러지만 사실은 동물은 엎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그냥 자세예요. 왜? 4개의 다리로 가니까. 근데 인간은 직립보행합니다. 직립보행한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직립보행하다 보니까 모든 무게가 동물들은 심지어는 뱀 같은 경우는 아예 다리도 없지만 동물들은 4다리에 분산이 되죠. 그래서 척추가 이렇게 이 상태가 되니까 인간처럼 이게 눌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눌린다는 부분의 또 한 가지는 지구를 생각해야 돼요. 지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력에 의해서 얼마나 예를 들어 사과를 떨어뜨리면 떨어지잖아요. 우리 사람이 서 있다 보게 되면 사람의 무게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엎친 데 겹친 게 되죠. 그런데다가 너무 오랫동안 서서 일을 하고 있다. 또는 그런데다가 허리를 지나치게 많이 쓰는 일을 하고 있다. 그건 당연히 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발목의 협착, 무릎의 협착, 그리고 고관절의 협착, 허리의 협착인데 허리는 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이 요추라는 게 있습니다. 그 요추라는 것이 5개, 1, 2, 3, 4, 5 요추, 그리고 그 밑에 선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밑에 선추가 있는데 그 또한 마찬가지고 꼬리뼈라고 하는 그 미추라는 게 있는데 그 미추의 문제도 있어요. 그건 다 따로따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니까 자, 협착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몸에 가장 많은 협착이 주로 많이 쓸수록 오는데 무릎은 구부렸다 폈다 무릎을 꿇고 앉았다 가장 많은 협착이 올 수 있죠. 그 다음에 허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상체가 하체에 비해서 3, 4배 더 무거워요. 그럼 당연히 무게에 의해서 많이 눌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 목뼈라는 것이 있는데 목은 자세가 바를수록 눌림이 사실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주로 목뼈는 숙였을 때에 그건 뭐예요? 목뼈는 C자가 돼야 돼요. C자가 되는 이유는 허리뼈도 C자입니다. 그래서 척추를 옆에서 보게 되면 S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목뼈도 마찬가지로 C자가 돼 있고 허리뼈도 C자가 돼 있는 이유는 머리가 사실 우리 보통 성인들은 5kg 이상이나 되는 머리에 무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무게가 뛸 때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오랫동안 앉아있을 때 얼마나 또 무게가 눌립니까? 그래서 C자라는 것은 그 충격 완화 장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C자가 된 거예요. 허리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 많은 뼈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무릎 관절은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문제가 와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자세 불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액순환이에요. 또 얘기합니다, 제가. 우리 몸의 모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관절과 뼈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뼈와 관절이라고 하는 즉
그 중간에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라든가 이 모든 것도 다 세포예요. 심지어는 뼈도 피를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뼈도 재생을 합니다. 몇 년이 지나서 바뀌긴 하지만 일반적인 근육과 이 모든 것들은 빨리빨리 재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재생될 수 있는 여건, 또 그 관절이라든가 모든 뼈는 자기가 그 일을 하기 위해 다 담당하고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돼요. 못 먹어야 돼요. 그러면 건강한 피를 먹어야 돼요. 아니면 탁한 피를 먹어야 돼요. 또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피를 생산하고 있느냐,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지만 무릎 쪽에 문제가 있다. 무릎 쪽으로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면 무릎이라는 건 우리 몸을 크게 나눠서 배꼽을 중심으로 위아래로 나눠 놓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특히 그래서 배꼽 양옆으로 내려가는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로 내려가는 동맥이 두 개가 있고 배꼽 복자를 써서 복대 동맥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체로 내려가는 피가 잘 내려가고 있느냐. 중요한 건 내려간 피가 또 잘 올라와야 되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이유는 지구 중력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올릴 때 그 올리는 힘에 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킬레스건과 바로 종아리 근육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액순환의 50%는 심장이 담당한다면 나머지 50%는 다시금 오게 할 때 주로 하는 것은 근육이 하고 있다.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 바랍니다. 그럼 또 한 가지 관절이다, 척추다, 다 거기도 세포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면 뭐가 된다 그랬죠? 염증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관절염, 디스크라는 것도 결국은 튀어 나가는데 바로 그 디스크라고 하는 물렁뼈를 지칭하는 거예요.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 그것이 옆으로 삐져나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눌렀다는 것이요. 이렇게 많이 눌렀다는 것은 우리 몸에는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척추를 싸고 있는 기립근육이라는 게 힘이 있느냐 없느냐, 목뼈라고 하는 양옆에 있는 근육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생각합시다. 우리 척추 양옆에, 목뼈 양옆에 있는 근육은 기둥과도 같아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그 근육에 힘이 없다는 것은 그 척추 양옆에 있는 기둥이 고무예요, 고무. 고무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목에 있는 근육도 목 근육에 힘이 있어야 하고 척추에 있는 근육은 더더욱 힘이 강해야 되는데 근육의 이러한 힘은 운동하지 않고는 생길 수 없습니다. 무릎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저는 기상운동법이라는 것도 이제 별도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발목을 풀고 무릎을 풀고 고관절을 풀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척추는 척추 양옆에 있는 기립근육의 강화 운동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목 스트레칭을 하여 목 양옆에 있는 근육의 힘과 함께 부드럽게 만들어진 것도 필수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않고는 허리의 문제, 무릎의 문제, 발목의 문제. 자, 끝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몸엔 이런 관절이 손가락 뼈마디 관절, 그 관절이 200개가 넘는 관절이 있다 그러죠. 그런데 이 관절은 360도 돌아가는 관절이 있고 또는 그냥 90도밖에 안 되는 관절이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 맞는 맞춤형 관절 운동법이라고 또 법이 있으니까 그것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방법은 운동법으로 별도로 일러드리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협착증이다. 우리 몸의 척추와 목뼈와 모든 관절은 협착에서 문제가 오고 그렇지 않은 예외적인 게 하나는 바로 손가락이에요. 이 손가락은 끝은 혈액순환이 가장 어려워요. 당뇨병, 그래서 그 끝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특히 발로 안 되다 보니까 당뇨 환자가 심해지게 되면 발이 괴사 썩습니다. 근데 평상시에 손끝으로 혈액순환이 안 된다. 발끝으로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는 게 류머티즘이라는 것도 있고 손가락 관절도 있고 관절염이죠. 이런 모든 문제들은 이렇게 비롯돼서 온다. 그래서 협착의 문제도 있고 협착이 아닌 순환계의 문제도 있다. 그중엔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건 피가 깨끗하냐 깨끗이 못한 피냐 그리고 그 혈액순환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목 디스크, 목 협착의 문제, 허리 협착의 문제, 고관절 협착의 문제, 무릎의 무릎 관절염의 문제 이런 것은
별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었네요, 이번 시간에는.